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부터 자 보겠습니다. 자, 엄청난 야부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하나 뭐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참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자,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 질적 특성 관련해서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정보는 유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유용한 것이다. 자, 이런 건데. 자, 두 개로 일단 나눕니다. 근본적인 것과 근본적 질적 특성과 그다음 보강적, 얘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 해서 두 개로 일단 나눕니다. 이번 시간은 뭐 근본적 질적 특성 이걸 볼 건데, 자, 이런 근본적 질적 특성은 다시 딸린 식구가 있습니다. 딸린 식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암기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목숨 걸고 암기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은 이번 시간에 전체가 MVP예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눈팅을 자주 하셔야 되고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본적 질적 특성 두 가지의 딸린 식구들이 있더라. 첫 번째, 자, 목적 적합성. 다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 표현 충실성 이렇게 말해요. 자, 그냥 뭐 우리 조선말 그냥 보기에도 뭐 느낌은 오죠. 정보라는 건 목적 적합하다. 목적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 뭔가 서술을 하려면은 충실하게 써라. 충실하게 표현해라. 모든 걸 다 보여줘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럴 경우에 정보가 유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암기사항 요거였고, 그 다음 보강적 질적 특성. 자, 요런 그냥 쓰죠. 키워드 중심으로. 자,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비교 가능성. 딸린 식구. 그 다음 검증 가능성. 다 암기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적시성. 그 다음 이해 가능성.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의 딸린 식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자,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가장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근본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해서 땅땅땅 주고 요 놈을 바꿔요. 목적 적합성이나 뭐 표현 충실성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그 이외의 것. 뭐 실제 나온 뭐 케이스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볼까요? 우리 객관식에서 이제 신뢰성 막 말을 만들어냅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이런 식으로 틀려요. 그 다음, 자,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요 이해 가능성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막 바꿉니다. 그냥 지 마음이에요. 중립성 뭐 이런 말이 막 들어가요. 막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틀려요. 여기서 제일 쉽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타이틀에서 하부 속성이라고 하는 요놈들을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자, 이런 질적 특성을 지배하는 제약 요인이 있어요. 제약 요인. 포괄적 제약 요인이라고 해요. 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정보, 질적 특성의 정보의 포괄적인, comprehensive 뭐 이렇게 말하는데, 포괄적인 제약 요인은 원가다. 즉 비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정보를 생산해내면은 어떤 효익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돈 쳐들여서 정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들어냈더니 뭐 효익이 나오겠죠. 효익이 나와요. 그럼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 원가죠.
이 얘기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야. 반드시 제약 요인이 원가라는 얘기는 정보를 만들어냈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있을 겁니다. 효익이 비용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원가를 쳐들여가지고 1억을 쳐들여가지고 어떤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얻는 효익이 10원이에요. 이따구 짓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아예 정보 생산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원가는 1억이 들어갔는데 비용이 1억이 들어갔는데 효익이 10원뿐이 안 나와요. 얻는 이익이. 이럴 경우에는 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제약 요인으로서 반드시 그 원가보다는 효익이 커야 정보를 생산하고 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포괄적인 제약 요인으로 원가 이렇게 자 전체적인 숲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다 볼 건데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얘부터 자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라는 게 있더라. 그 다음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은 또 각각의 딸린 식구가 또 있어요. 첫 번째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자세히 밑에서 볼 거고 그 다음 중요성이라는 딸린 식구가 있다. 암기 무조건 암기 어쩔 수 없어요. 이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암기 딸린 식구는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 이 두 개가 바로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입니다. 그 다음 표현 충실성은 완전한 서술 완전해야 된다. 그 다음 중립적인 서술이 되어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 오류가 없어야 된다. 오류 없는 서술이라는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서술, 중립적인 서술, 오류 없는 서술 이렇게 말해. 됐죠? 자, 이 전체가 우리 질적 특성,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전체적인 숲입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반드시 머리에 숙지가 돼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가장 쉽게 나오는 케이스는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바꿔서 내는 겁니다. 그런 건 뭐 그냥 너 먹어라 하고 낼 때 그렇게 내는 거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를 보시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다 했죠.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 다음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 가능 시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전체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보론 가볍게 문구 기억하세요. 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자 거기서부터가 이제 가끔 언급돼요. 그 밖의 방법, 즉 재무제표 이외의 뭐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이 된다. 우리 말장난 객관식에서 오직 재무제표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됐죠? 문구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근본적 질적 특성의 첫 번째 목적 적합성. 자, 당연한 얘기가 박스에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주 읽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목적 적합한 재무 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정보를 이용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난다. 그 다음, 정보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무조건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정보와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 자, 당연한 얘기 계속 눈팅해 주시고. 자, 하부 속성 두 가지.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그 다음, 중요성.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MVP예요. 아, 전체 MVP 치기는 뭐 그런데 어쨌든 뭐 다 나오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또 MVP가 있습니다. 그것만 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예측가치, 확인가치 먼저 보시면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차이가 난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즉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심지어 변경입니다. 변경시킨다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요건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자, 지금 현재인데 현재 미래 자, 현재 입장에서 이제 미래가 있는데 미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또 뭐예요? 이게 또 과거가 돼요. 과거. 자, 그 이전에 어떤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미래 시점에서 보면 지금이 과거입니다. 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예측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합격할 거다. 합격이라는 예측을 해요. 합격이라는 미래 예측. 미래에 합격할 것이다라는 미래 예측을 합니다. 미래에 갔어요. 갔더니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진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초 과거의 예측, 즉 미래 시점에서 보면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측 합격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짜 합격을 했죠. 이게 바로 확인 가치, 확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미래 예측했으면 합격할 것이다라는 미래 예측, 그거를 확인했다 이런 뜻. 합격했다, 확인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확인하거나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그게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합격했어요. 불합격 떨어졌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불합격했죠. 그러면 이걸 피드백이라고 그래. 피드백. 뒤로 거꾸로 돌아간다. 자, 띵가 하고 돌아갔더니 어머, 과거에는 합격이라고 미래 예측을 했습니다. 피드백. 백 뒤로 돌아가 봤더니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와요.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불합격했어요. 예측을 보니까 합격이래요. 다시 왔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돼, 미래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변경을 해야겠죠?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뭐다? 불합격이다라고 예측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피드백, 뒤로 갔더니 합격이라고 잘못 예측했구나. 따라서 나는 미래에 불합격이라는 예측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그죠? 당초에 합격이었던 게 이제 추후에는 불합격으로 어떻게? 변경되는 거예요. 변경. 그래서 확인되고 변경되고 전부 뭐다 이게? 확인되든 변경되든 어쨌든 간에 전부 이게 확인가치예요. 확인가치. 뭐 예측가치 이러면 당연히 예측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지만 확인가치가 이렇게 확인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확인가치. 자, 그 다음 2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MVP.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거기 말장난에도 나오죠?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이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굳이 또 뭐 여기다 갖다가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하자면은 재무정보가 있는데 재무정보 자체가 냄새가 풀풀 나요. 예측치인 것처럼 냄새가 풀풀 나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정보라는 건 제공이 되면은 예측 가능한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면은 냄새가 풀풀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해서 예측치라는 어떤 냄새가 풀풀 나게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보가 제공이 되면 정보 이용자는 그 자체로 자기가 스스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무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가 예측치라는 냄새가 풀풀 나도록 제공될 필요는 없습니다. 똑똑한 우리 정보 이용자들은 그 재무 정보를 보고 스스로 예측을 해요. 아, 돈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망하겠구나, 스스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MVP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그 다음 3번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문구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도 있다. 눈팅 자주 하십시오. 눈팅 자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속성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됐다. 이럴 경우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중요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눈팅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 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그러니까 규모라는 건 금액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규모의 두 개를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객관식에 이러한 중요성은 규모, 즉 금액 크기로만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두 개를 성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100원이니까 너무 쪼잔하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건 뭐 1억이기 때문에 아 이건 중요한 정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성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중요성은 규모, 금액 크기로만 결정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다. 다시 처음부터 중요성은 개별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특유한 측면이다. 애매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기업의 특유하다. 이 얘기는 기업의 특이하다. 이런 얘기 뭘까요? 결국은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기업 특유 가치, 일명 사용 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기업 특유하다 이런 얘기는 기업마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마다. 그렇겠죠? 어떤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업은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기업마다 판단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업 특유한 측면의 목적 적합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업 특유, 기업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다른 거기 때문에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임계치, 통계학적인 개념입니다. 통계학적,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임계치 그러면 어떤 한계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점, 한계, 임계치. 아, 더럽게 어려운 말 썼죠?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아, 참. 계량 임계치를 어떤 한계점을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대요. 왜 그래요? 기업마다 다 다르니까.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야라고 어떤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가 없어요. 기업마다 다 동일하게 뭔가가 적용된다면 자 이거야 라고 딱 이렇게 임계치, 한계점이나 뭔가를 결정을 해줄 수는 있는데 기업 특유, 기업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판단이, 중요성은 이렇게 미리 결정해 줄 수 없다. 자, 이 문구도 기억해 주십시오. 미리 결정할 수 없다. 기업. 종종 나와요. 미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유한 거기 때문에 기업 특유. 그 다음 자, 표현 충실성입니다. 표현 충실성. 다 나왔습니다. 뭐 완전하게 서술해야 된다. 중립적으로 편견을 갖지 말아라.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중립적으로 서술해라. 그 다음에 어떤 오류가 당연한 얘기겠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서술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목적 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의 실질을 어떻게?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공자왈, 맹자왈. 좋은 얘기죠. 자,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첫 번째, 완전한 서술. 자, 완전한 서술은 자, 키워드 맨 뒤에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뭔가 누락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관련된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포함시켜라. 그것이 바로 뭐다? 완전한 서술이다. 그래야만 뭐다? 표현 충실성을 이룩하는 것이다. 국어 시간입니다. 자,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중립적 서술. 뭔가 편견을 갖지 말고 뭔가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자,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편의. 이게 바이아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편의. 너무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누구를 편애한다, 편견 뭐 이런 거. 편의가 있으면 안 된다. 편의가 없는 상태. 중립적 서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좋은 얘기. 그다음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이 문구는 좀 알아두세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상당히 난해한 문구입니다. 이게 난해한 문구예요. 일반적으로 신중을 기한다는 건 어디 뭐 써놓을 때면 써보시고요. 신중을 기한다는 건 우리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이런 거 없이 키워드 적정하게 평가돼야 된다. 자산이나 부채, 뭐 자본, 수익, 비용 뭐 이런 것들 적정하게 평가되는 것. 이게 바로 신중을 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숨어있는 뜻은. 그래서 중립성은 이러한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이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적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중립적인 거다. 중립적인 서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의를 보세요. 아주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는지. 자, 보면은. 자, 우리 비대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칭. 이 비대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몰라요. 자,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꼴 보수주의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자, 보수주의는 뭡니까? 가능한 이익을 작게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은 인식하는데 평가 이익은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익이 적게 계산되도록 하는 회계 사상, 이걸 보수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비대칭 상황, 손실은 인정해주면서 이익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비대칭적, 대칭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수주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꼴 비대칭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대칭. 그 의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즉 우리는 적정하게 평가를 한다는 건데 적정하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나 뭐 이런 것들 없이 적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칭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처럼 손실은 인식하고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이런 것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따라서 신중성은 이렇게 지금 보수주의처럼 이익을 작게 계산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신중하게 뭐 이익을 줄여라. 뭐 이런 것도 이런 얘기를 내포하는 건 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오류 없는 서술.
자,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문구가 많이 나오죠. 이게. 내고 싶잖아요. 출제자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합니다. 가볍게 알아두시고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모든 면에서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똑같은 얘기인데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자 거기 MVP, 거기 화살표의 즉 많이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즉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치는데 이 당연한 문구가 엄청나게 나와요. MVP.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히 숙지하시고. 자, 그 다음 합리적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합리적 추정치.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충당부채 인식합니다. 다 추정치예요. 충당부채. 하지만 우리는 회계 세상에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 무슨 충당부채, 구조조정 충당부채 다 인식을 다 하죠. 추정치라고 해서 인식 안 하고 그러진 않죠. 인식합니다. 따라서 추정이라는 건 필수적이에요. 회계에서. 충당부채가 인식되는 것처럼 합리적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러니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치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얘기.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근본적 질적 특성을 봤는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당연히 보겠어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에요. 완전히 뭡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쌍하신 우리 여러분 계속 읽어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 문구가 그대로 인용돼서 복사 컨트롤 V, 컨트롤 C 뭐 있잖아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자, 어쩔 수 없다. 짚어드릴 건 다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뭐 뚜껑을 열고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